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서 침수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까지 모두 8명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6일 침수 지하 주차장에서 오후 8시 15분쯤 실종사 전모 씨를 구조하고 이후 9시 40분쯤 실종자 김모 씨를 생존 상태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조하지 못한 실종자는 2명입니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 사무실 안내 방송 후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실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중인 제2N번방 사건과 관련 이 의원이 한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는데 정작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성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 장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질의할 때 이 의원이 말끝을 흐리거나 평소와 달리 말을 더듬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보이면서 온라인에선 술 취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지도 체제를 놓고 14일 열리는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 이후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한다는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성접대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경찰이 무고 혐의를 수사하면서 성접대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 불응을 발표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위반건뿐 아니라 앞으로 이 대표에게 몰아닥칠 사법 리스크 전반에 대해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건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수차례의 검찰 소환, 불응 패턴이 반복되면서 전국이 강대강 국면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3선 이상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을 잇따라 열고 새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고사했고 호남 출신으로 사선 의원을 지낸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박 전 부의장은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동서화합 미래위원장과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시절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낸 이용규 교수도 거론됩니다. 새 비대위 출범과 함께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권 원내대표 후임에는 박대출 의원과 윤재욱 의원 등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국은 현재 20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살펴보겠다는 건데 전력 공급을 도맡고 있는 한국전력과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수원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실질감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두 기관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와 LNG를 늘리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돼 부실 기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선임 행정관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감찰과 그에 따른 추가 인사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앞서 인적, 조직 개편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으로 일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태풍 흰남노 대응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 전원이 비상대응 근무를 한 5일에도 사직을 권유받은 인사가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대상은 정무, 국민소통, 홍보, 시민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행정관 한 명 한 명에 대해 입직 경로를 일일이 확인할 정도로 고강도 감찰을 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월 철거됐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표석이 3년 반 만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박물관은 6일 박물관의 역사를 대변하는 표석이기 때문에 7일 특별전 다시 연결을 개막과 함께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표석은 2012년 12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광화문 앞 옛 문화부 청사 자리에서 개관할 때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글씨를 새겨 만들고 건물 중앙 입구에 세웠던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말하고 이 박물관의 건립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3.1운동 100주년 특별전 직전인 2019년 2월 이 표석은 돌연 철거됐습니다. 박물관 주변 복수의 관계자는 주진우 당시 관장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표석을 치우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의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공표하면 즉시 시행됩니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최고 14억 원으로 올려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줄이는 법안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로 탄약을 공급할 능력이 있으며 러시아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미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확보해왔다고 말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구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무기와 시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었습니다. 영국의 RUSI 연구원 잭 월팅은 미 언론들의 보도가 정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만 구입하지 않으며 전 세계 공급량을 모두 확보하려는 상당히 체계적인 노력의 일부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